인수학학원 대표 강사 김상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4차 인수학학원 온라인 입시 콘서트입니다. 저희들이 지난 1차 온라인 입시 콘서트에서는요, 바뀌는 입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2차에서는 수시 대비를 위해서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 것인지, 세특이 무엇인지 알아봤고요. 3차에서는 정시에 대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번 4차 입시 콘서트에서는요, 좀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입시가 바뀌고 입시 전형이 원체 복잡하니까,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 학생들은 또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또는 어떻게 준비시켜야 하며 어떤 전형에다가 집중을 해서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게 가장 핵심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학생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일 겁니다. 수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매 학기, 매 내신 시험마다 정말 목숨 걸고 공부한다는 게 그렇지만 쉽지가 않죠. 수시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지만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더더군다나 우리가 비교과, 그러니까 세특 부분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정시 선발 인원이 대폭 늘어난다는 얘기가 들었으니까 그냥 내신 접고 귀찮으니까 우리가 내신이라는 것이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5학기의 내신이고요.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면 10번의 시험인 거죠. 10번의 시험이고 그 중간중간에 세특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귀찮아요. 그죠? 굉장히 일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편하게 그냥 내신 접고 수능에 올인해도 되지 않을까. 그냥 정시 비중이 늘어났으니까 정시에다가 그냥 올인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정말로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게 과연 좋은 선택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수험생들, 즉 재학생들의 입장에서 바뀐 입시와 요즘의 입시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우리 수험생들, 즉 재학생들이라는 것은요, 재수생, 삼수생, 반수생, 즉 통틀어서 N수생은 무시하고 그냥 딱 순수하게 고3 또는 재학생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같이 한번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시 전형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준비에 대해서는요, 이전 입시 콘서트에서 말씀드렸으니까요. 여기서는 정시의 환경 변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것은요, 선발 인원의 증가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즉 재학생들의 학력 저조 현상입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정시 선발 인원이 증가하고 재학생들의 학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재수생과 N수생. 여기서 말씀드리는 N수생이라는 것은요, 삼수생과 반수생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앞으로는 제가 그냥 재수생과 N수생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여튼 재수생과 N수생이 대폭 증가하게 됩니다. 또한 수능의 선택 과목의 확대. 우리 3차 입시 콘서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수능부터 수학에서도 선택 과목이 실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어쨌든 수학이 선택 과목과 공통 과목으로 나뉘면서 이과, 즉 자연계열 학생들의 강세가 굉장히 뚜렷해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현상들이 왜 생겼고, 이런 환경 변화가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은요, 정시 선발 인원의 변화에 대한 부분은 앞선 입시 콘서트에서 보여드렸던 자료입니다. 서울 주요 16개 대학이 정시를 40%까지 확대 모집한다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인 그 대학들을 적어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자료라서 한번 보여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이번 자료는요, 교육부에서 발표한 자료를 제가 정리해봤습니다. 아마
뉴스라든지 뭐 신문 이렇게 인터넷 기사에서 굉장히 많이 나왔던 부분이라서 아마 보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거를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 결손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이야기하죠. 자, 여기서 제가 여기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좀 굉장히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직설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상황은요. 자, 아예 학교 수업을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학교에서 수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 이런 학생들의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자, 국어, 중학생 약 25%, 고등학생 30%, 수학 엄청납니다. 그죠? 중학생 42, 고등학생은 거의 40%. 생각보다 영어도 꽤 비율이 높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가 일단 수학만 봤을 때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 42% 중학생들. 자, 그럼 10명 중에 4명이 좀 넘죠? 자, 10명 중에 좀 4명 이상의 학생들이, 4명에서 5명의 학생들은, 자, 그냥 속된 말로, 우리끼리 말로 멍 때리고 있습니다. 학교 수학 시간에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생은 딱 10명 중에 4명이 소위 말해서 멍 때리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게 기초학력 미달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물론 저희들이랑 같이 공부하는 우리 아이들 또는 자, 이 설명회를 듣고 계시는 학부모님들의 자녀들이 이렇단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이렇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럼 이걸 왜 제가 보여드리느냐? 우리랑 상관없지만 이걸 왜 보여드리느냐? 자, 그렇지만 이 현상들이 이런 재학생들이 학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런 현상이 재수와 반수를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고요. 자, 그러면 재수생과 N수생이 많아진다는 것이 또 우리 재학생들,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팩트만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자, 작년 수능 기준입니다. 자, 작년 수능, 즉 21학년도 수능에서 재수생 및 N수생의 응시 비율이 29.9%, 즉 10명 중에 3명이 재수 또는 N수생이었다는 거죠. 자, 현 수능 체제가 시작된 2005년 이후 역대 최대의 비율입니다. 작년 재수생 또는 N수생의 비율이 2005년 이후에 최고 많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입시에서는요, 작년보다 재수생 그리고 N수생의 비율이 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재수종합학원들에도 반수생들 비율이 굉장히 높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시죠. 자, 여기서 한번 주목을 해볼게요. 여기서, 자,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입학생 중에서 재수생 및 N수생의 비율이 34%라는 집계가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자, 실제 재수생 N수생의 비율은 30% 정도인데 서울 소재 대학들의 신입생의 비율이 35% 정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충 감이 오십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어쨌든 재수생이나 반수생들, 즉 N수생들은 아무래도 수시보다는 정시 비율이 더 높거든요. 자, 그래서 정시에서 상위권들은 재수 또는 N수생들이 훨씬 더 많다는 반증이 되겠죠. 자, 우리가 막연하게 정시에서는 재수생들이 더 유리하다고만 알고 있었지만, 자, 이렇게 수치로 확인해 보니까 확실하게 감이 오시죠. 그렇죠? 자, 또한 반수생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상위권에 있는 반수생들이 정말로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 상위권 반수생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상위권의 대학을 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탑급의 대학 또는 탑급의 학과, 딱 떠오르는 게 그거겠죠? 의대, 약대, 치대 이런 거. 자, 이 학과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능 점수의 최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학생들이 반수생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수생 또는 N수생의 증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뽑는 것은요, 그렇죠?
수능 최저 등급의 미충족입니다. 자, 그냥 단순히 정시 반영 비율이 높아서가 아닙니다. 자, 수능 최저 등급의 미충족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수시에서 수능 최저 등급을 충족하지 못해서 낙방하는 학생들이 꽤 많거든요. 자, 이런 학생들이 거의 다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자, 수시의 최저 등급을 만족시키지 못했다는 건 정시에서는 자, 소위 말해서 명함도 못 내밉니다. 자, 명함도 못 내밀거든요. 자, 그러므로 이 학생들이 대부분 재수를 선택하게 됩니다. 또한 자,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대학들이 비대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대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기 굉장히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자, 예전에는 입학 직전에 또는 입학 당시에 반수를 생각했다가도 막상 대학 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었거든요. 자, 그렇지만 대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다 보니까 반수를 그냥 바로 시작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럼 반수능이 증가한다는 게 또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느냐? 바로 약대의 부활입니다. 자,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약대를 진학하기 위해서는 대학교 2학년까지 수료한 후에 약학대학 입문자격시험, 보통 줄여서 우리가 피트라고 이야기하죠. 피트. 자, 피트라는 시험을 보고 약대에 진학해야 했습니다. 즉,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바로 약대생을 선발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대학생을 대상으로 약대생을 선발했기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바로 약대로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딱 올해입니다. 올해 고3들이 치른 올해 입시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약대 선발이 다시 부활했습니다. 자, 이 약대의 부활은 서울 상위권 대학의 일반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반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즉, 서울에 있는 상위권의 대학을 다니고 있을 때 학과가 일반학과인 친구들. 자, 이 친구들이 자, 전공이 조금 애매하고 진로가 조금 애매하다 보니까 마침 올해부터 약대가 생겼으니까 수능을 한번 더 봐봐야지. 그래서 수능을 봐서 약대에 진학할 만큼 성적이 나오면은 약대로 진학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면 뭐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그대로 다니고 졸업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죠.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수능에서 이과 자연계열이 강세라는 게 어떤 상황인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전 입시 콘서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올해부터 처음으로 수학에서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으로 나눠서 수능을 보게 됩니다. 자, 아직 바뀐 방식으로 수능을 아직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올해 수능이 첫 수능이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하지만 자, 올해 수능을 가늠할 수 있는 올해 6월 달에 실시한 평가원 모의고사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에서 보듯이 수학에서 1등급 비율 와, 정말 엄청나죠? 자, 5%. 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즉, 인문계열 학생들의 수학 1등급 비율이, 5%가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수능 수학이 30문제주거든요.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공통 과목, 8문제가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30문제 중에 22문제를 문이과가 같은 문제로 시험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과 학생들의 수학 성적이 좀 더 문과보다 나을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누구나 다 예상을 했습니다. 자, 예상을 했었지만은, 근데 이 예상보다 훨씬 차이가 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상황인 거예요. 자, 이 평가원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는 조금 더, 자, 9월달 모의고사까지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 자, 분명한 것은 이 차이가 조금 극복이 될지, 이대로 유지될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분명한 것은 1등급의 비율의 차이는 꽤 크게 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 결과에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요. 수학뿐만 아니고 국어와 영어에서도 꽤 큰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국어, 문과의 1등급 비율 20%, 영어의 1등급 비율 29%. 자, 이거는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수학이야, 이과가 뭐 잘하는 게 당연하겠지만은 국어도 자연계열이 학생들이 1등급 비율이 훨씬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 이과가 더 좋다, 문과가 더 좋다, 또 문과가 더 유리하다, 이과가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대신 문이과 융합과정으로 자, 계를 넘나들어서 경쟁하다 보니까 각각의 장단점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 자, 가장 이상적인 것은요, 같은 계열끼리 경쟁하는 것이 훨씬 서로한테 유리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자, 이제 요런, 자, 환경적인 변화를 좀 다 봤습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다 봤습니다. 모집 정원, 그리고 재수생, N수생, 그리고 학력 저조,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을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같이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볼까요? 자,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자, 재수생과 반수생 또는 N수생이 아닌 순수한 재학생 입장에서 이제 수능을 들여다봤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첫 페이지에서 드렸던 수시냐 정시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습니까? 자, 제가 지금까지 학생들과 오랫동안 같이 공부해 봤을 때 분명 내신보다 모의고사 성적이 빼어나게 좋은 학생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비율이 그다지 높지가 않습니다. 가장 많은 비율은 내신 등급하고 수능 등급이 비슷하게 나온 친구들, 또는 내신이 모의고사보다 더 잘 나온 친구들, 이 친구들이 많았었지 모의고사 등급이 내신보다 빼어나게 좋은 친구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있긴 있었지만 많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늘어난 정시 선발 인원은, 자, 그러면은 분명히 정시 선발 인원이 늘어났는데, 자, 결론적인 말씀이겠지만은 이게 과연 재학생들을 위한 것일까요? 자, 그런 생각이 드시지 않습니까? 이 정시 선발 인원은, 늘어난 정시 선발 인원은 결국은 재수생과 N수생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죠? 물론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재학생들의 기운을 빼고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그건 아니고요. 물론 그 정시를 준비하고 있는 그 재학생들 입장에서도 정시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렇지만은 더 많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가는 친구들은 재수생과 N수생들이라는 것이죠. 자, 이 설명회를 듣고 있는 학생 여러분, 자, 제발 내신 포기하고 저 수능으로 대학 갈래요. 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예 이런 생각 자체를 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목숨 걸고 내신 준비하십시오. 반드시 내신, 즉 수시가 최우선이 돼야 됩니다. 누가 좋고 나쁘고가 아니고, 자, 그냥 결론적인 말씀이겠지만은 정시보다 훨씬 수시로 대학 가기가 수월합니다. 이거는 정말로 누가 봐도 정확한 팩트입니다. 자, 그리고, 자, 저희 학부모님들, 우리 학부모님들께서는요, 자, 우리 아이들이 내신 준비에 그리고 세특 준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곁에서 많이 격려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수시와 정시 둘 중에서 어디에 무게 중심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어떻게 입시가 변하더라도 입시는 항상 복잡하죠. 자, 복잡하고 계속 변하는 입시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자, 저희 인수학 학원 선생님들은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각 학년별로요, 자, 토탈 케어 프로그램을 적용시키는 반을 운영 중입니다. 자, 이 토탈 케어 프로그램 운영반은요, 진로와 비교과, 그리고 세특 관리, 그리고 전반적인 성적 관리를 병행하는 반입니다. 각 학년별로 반을 구성 중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학부모님들요. 자, 그리고 주위에 많이 소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고3 대상으로 수시와 정시 상담도 운영 중이니까요. 자, 주위에 많이 소개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상담 신청해 주시면 언제든지 상담은 대환영입니다. 어수선 시기에 건강하시고요. 자, 다음번 입시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콘서트에서 뵙겠습니다.